옛 사람들의 애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어느 노래로 지난 세월을 떠올려 봅니다. 이 노래엔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과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경계에 위치한 고개 추풍령이 등장하는데요.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노랫말에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높은 고개였을까 하지만 추풍령은 높은 고개도 굽이길도 아닌데요. 흘러간 그 세월을 조선 초기부터 추풍령은 영남에서 한양을 오가는 길목이었는데요.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지대가 낮고 완만해 많은 상인들과 길손들이 추풍령을 넘나드니 자연스레 저작거리는 활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기적도 숨이 차서 1905년 경부선철도가 추풍령을 지나면서 이곳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요. 굽이마다 쌓은 교통이 발달하는 곳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추풍령은 이름에 가을추, 바람풍을 사용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바람풍을 풍성할풍으로 바꿔 쓰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추풍령 일대는 분지가 발달해 가을거지가 풍성하곤 했습니다. 추풍령 고개 이곳을 머물다 간 구름과 바람은 흘러간 세월을 기억하고 있을 테죠.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이 노래 아시나요? 추풍령 고개 옛날 가수 남상규 씨가 불렀던 노래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추풍령 고갯길입니다. 이곳은 영남 지방에서 충청도 지방으로 넘어오는 교통로인데요. 이곳은 아주 낮고 아주 편하게 넘어올 수 있는 고개입니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말처럼 한양에 갔던 옛날의 상인들이나 길손들이 중간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막걸리 한 잔에 국밥을 먹고 갔던 그 저작거리가 풍성했던 곳이 바로 추풍령입니다. 높고 험하지 않다고 그것이 갖는 세월의 가치가 낮은 건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한 많은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고된 발걸음을 잠시 쉬어가며 다시 나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노랫말엔 주름진 얼굴에 맺힌 이슬로 그 모습이 흐려졌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엔 무수한 이야기와 발걸음이 여전히 선명한데요. 변함없는 모습의 추풍령은 자연과 사람이 머물던 그때 그 시절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듯합니다.
추풍령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고향 내음 가득한 기차역에 다다릅니다.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경부선 설도역. 만남의 기쁨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공존하며 개통일의 기차는 여전히 애틋함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추풍령역은 일평균 70여 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데요. 1995년 이전만 해도 하루 이용객은 1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추억의 기차역 바로 옆, 철길 너머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아기자기하고 소담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공원이 조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던 무언가가 자리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옛날 증기기관차 운행에 꼭 필요했던 급수탑입니다. 급수탑은 과거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렸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요. 지금은 디젤 기관차의 도입으로 증기 기관차가 사라지면서 급수탑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얀 연기를 품고 달렸던 칙칙폭포의 증기기관차에 연료에 물을 넣었던 그런 곳이 추풍령 급수탑입니다. 이곳은 등록문화재 47호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곳의 급수탑은 원통형이지만 우리 이 추풍령 급수탑만큼은 사각형으로 딱 평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단실과 기계실과 물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추풍령 급수탑입니다. 비단 구름과 바람만 추풍령을 머물다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목, 기차도 잠시 목을 축이며 쉬어가곤 했는데요. 추풍령역 급수탑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인 기차가 다시금 칙칙폭폭하고 달려가는 소리가 여전히 철길을 따라 울리는 듯합니다.
고요함 사이 따스함이 내려앉아 있는데요. 추풍령에서 기찻길을 따라 올라가면 황간역을 조금 지나 노근리 평화공원에 닿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소중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평화와 인권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이지만 아직도 곳곳에선 전쟁의 무자비함이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데요.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쌍굴다리. 그저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이곳엔 아픈 우리 역사가 서려 있는데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그해 7월 어느 여름날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엔 좀처럼 총성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따라 피난길에 나선 주곡리, 임계리 주민들 수백 명이 미군의 비행기 폭격과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뒤로 보이는 이곳이 우리 스푼 역사를 간직한 아픔의 현장 노글리 사건 쌍굴다리입니다. 이곳은 위로 현재 경부선 열차가 다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피해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페인트에 노란 자욱, 세모, 네모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그라미는 총탄의 파편이 튀긴 흔적이고요. 세모는 현재 탄두가 박혀 있습니다. 또 네모 표시는 어떠한 흔적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때의 상흔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현재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아픈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를 실감하는 곳이 바로 노글리 쌍굴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동의 임계리 주민과 주곡리 주민들이 여기 와서 알을 놓다 죽은 사람, 또 그동에 코가 없어진 사람, 총알이 눈에 박혀서 실명된 사람, 이런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현재 80세 이상 살아가는 주민들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계신 곳이 바로 이 아픔의 현장입니다.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던 그날,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흔적은 여전히 생생한데요.
전쟁의 상흔에 맞닿은 위로는 어두운 그늘에서 평화를 꿈꾸게 합니다. 어여쁜 꽃들 사이로 평화가 찾아와 모두의 마음도 따스한 봄으로 몰들길 기도해 봅니다. 기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고 고운 물길이 땅을 적십니다. 굽이 휘도는 금강은 고당리라는 마을을 품고 있는데요. 금강 물길 따라 흐르다 보면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어느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고구려 왕산악, 신라 오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영동이 고향인 국악의 아버지, 난계 박연 선생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 생가는 사철 푸른 소나무가 대문을 지키고 높지 않은 돌담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양현 박연 선생 생가입니다. 박연 선생께서는 이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제 낙향을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박연 선생님이 관직에 두루두루 있다가 3대 거째 이제 왕을 모두 두루두루 관직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남이 개우인데 개우 정난에 그 발각이 돼서 영가 발각이 돼서 이제 낙향을 하게 됐는데 낙향을 이제 금강을 흘러서 쭉 오다 보면 그 대금 소리가 분서 너무 슬퍼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박연 선생을 맞이하면서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원래 생가에 와서 이쪽에서 이제 82세까지 사시다가 이쪽에서 돌아가신 곳이 지금 있는 이곳이 생가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재능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필히 검은고 등을 연주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연주에 맞춰 주변 새와 동물들마저 춤을 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난계 박연 선생의 화려한 국악 일대기는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널리 알렸는데요. 마음속 소망이 큰 울림이 되어 하늘 높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비단 물결이 일렁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국악의 선율이 봄바람 타고 물결 위로 내려앉은 듯한데요. 그 물길이 데려다준 곳은 호서루라 불리는 고즈넉한 누각입니다. 금강과 영동천이 만나는 자리에 위치한 호서루. 박여원 선생도 이 물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을 테죠. 1453년 개요정난 때 박여원 선생의 아들 개호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해 처형됐고 난개 박여원 선생은 파직되어 낙향하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난개 박연 선생이 배 위에서 불던 피리 소리가 너무도 애달파 강가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애달픈 마음을 고스란히 피리 연주에 실어 물길 위로 흘려보냈을 테죠. 강물 따라 흘러간 피리 소리는 어디쯤에 다다라서야 잔잔한 조각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내 마음 한 조각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